박민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뭐 장동혁 대표 사퇴해라 이런 얘기는 뭐 싹 없어진 것 같아요. 뭐 가끔씩 그냥 그 일부 중진 의원들 나와서 뭐 그냥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하나 해야지 그나마 기사 나오려고. 기사 나오니까 네. 아니 라디오 기껏 너 자기는 나름대로 내가 뭐 1년 만에 라디오 나왔으니까 좀 언론에 빵빵 터지지 않을까. 하나도 안 나와. 뭐 그렇죠. 빤한 소리 아무리 떠들어봐야 기사 하나도 안 되니까 재미없잖아요. 대표 관둬라 이 말밖에 안 돼. 그럼 기사 그거밖에 안 나. 그럼요. 아니 뭐 그런 논평이야 K를 보면 훨씬 깊게 잘해주는데 뭐하러 굳이 그분들 입통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우리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저 유시민이 늙은 건달 치곤 지금 아주 잘 싸우고 있어요. 이게 존익의 그 화신을 존익이 살아 돌아온 거 같아. 존익이 그러니까 존익이 뛰쳐나왔어. 그러니까요. 네. 할리우드에서 막 수입됐어 지금. 그렇죠. 네. 이게 딱 그 민주당에서 한동훈 설칠 때 이런 기분으로 좀 지켜보지 않았을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민주당 싸울 때는 약간 이렇게 물록할질한 느낌인데 그 윤 대통령 괴롭힐 때는 진짜 아주 기가 막히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시민도 어디 딴 데 가서 자꾸 뻘소리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이번엔 아주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재명을 때리니까 본업이 나오는 것 적성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그 존익에서도 이렇게 그거 자꾸 올라가잖아. 저 현상금이. 그러니까요. 우리 말에 이게 수위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 뱉을 때마다 딱 좀 각이석에. 이거 이번에 사실 뭐 매블쇼 같은 데도 아니고 되게 작은 채널 나갔더라고요. 이상한데 무슨 2분 뉴스가 그렇죠. 뭐 젊은 뭐 약간 뭐 이렇게 밀어주는 스피커인가 본데 아무튼 거기서 했던 발언인데 이게 확실히 비유도 굉장히 찰져. 잘 쓰고 썩은 지금 이재명이 저 정도 걸고 싶을 것 같아. 한 1,000만 불 걸고 싶을 것 같아. 유시민 목에다가 현상금을 바운티를 한 1,000만 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유시민이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우리 보수 유권자 지지자들, 우리 우파들은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냥 유시민이 또 유시민 했다 하는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되게 통한다는 거예요. 권리당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죠. 그게 먹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아프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아프고 결국은 지금 제일 아픈 건 김민석이잖아요. 그렇죠. 김민석은 아주 그냥 발악을 하네. 오늘 아침에 또 뭐라고 반박을 했던데 또 세게는 말 못해요. 왜냐면 보니까 유시민 씨가 그만큼 이 권리당원들한테 입지가 큰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유시민을 비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그냥 뭐라고 대놓고는 못하고 김지하, 조순, 이낙연을 빌어가지고 김지하, 조순, 이낙연이 갔던 지식인의 뭐 변절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김민석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학적인 글을 썼는데 근데 내용이 맹탕이야. 그러니까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당심 가지고 싸울 때는 유시민 쪽의 말이 더 설득력 있다고 자기도 생각은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사실 왜 이례적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임기 1년밖에 안 된 대통령 직접 때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뒤로야 뭐 대통령이 뭐 했다 다 알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참모들을 경질해야 된다. 참모들이 직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회적인 레토릭을 쓰는데 어제 이 기사가 왜 뜨거웠냐면요. 유시민 씨가 지금 보시면은 네가 본체잖아. 이재명 본체가 뭐 이현주 같은 뜨내기들이 아니라 이재명 당신이잖아. 이 직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민석 입장에서도 이거는 방어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몸체가 이재명이라고 몸통이다 지목을 했는데 그 대리인격으로 나온 김민석이 방어를 안 한다? 이 말은 사실상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 전선이 이제 이재명 돼 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 나 여기 있어요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입장을 냈지만 우리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맹탕이 될 수밖에 없는 또 현학적인 글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 거는 ABC론 재건축론은 약간 그래도 뭐 이렇게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뭐 재건축이니까 재개발도 있다 뭐 그러고 뭐 증축 재건축 뭐 재건축 그 동의를 얻어야 된다 비유니까 비유로 이게 비유로만 이렇게 했는데 어물전 이래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물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어물전에 고기가 썩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ABC로는 되게 포괄적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확실히 이 정도 이런 감은 있는 것 같아요. ABC로는 봐라. 우린 신여명 그룹들. 너네들은 사실 뭐 실용을 참칭하지만 그냥 기회주의자 그룹들이야. 가치냐 이익이냐 그러더니만 이익은 기회주의자고 자기네들은 원칙주의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타겟이 이게 세력 대 세력에 대한 타겟을 했어요. 구분짓기를 할 때.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재건축론을 보시면은 이건 타겟
타겟이 이재명인데 이재명 본체가 아니라 이재명이 주창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재건축론. 이재명이 하는 것 중에 이거 증축을 해야지 왜 재건축을 해? 이렇게 갔잖아요. 이제 어물전론은 뭐냐? 이재명 너한테 썩은 내가 난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이 약간 프레임을 서서히 좁혀가면서 이재명을 딱 조여오는 그 프레임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올 수가 있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흥미롭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구나. 그렇죠. 빌드업 한 거죠. 네. 처음부터 어물전을 얘기하고 싶었어. 그렇죠. 근데 유시민 참 썩는 거 좋아해요. 썩은 고기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뭐 60살 넘어가면 뭐 뇌가 썩는다더니 뭐 평론 뭐 정치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뭐 계속 저러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이게 당대당으로 싸울 때는 유시민 씨가 떠들어주는 게 저희는 좋아요. 아무리 화려한 레토릭을 동원해봤자 젊은 층들은 그냥 소위 뇌썩남으로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60살 되면 뇌 썩는다더니만 왜 아직도 평론해? 그런 말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 파워가 없어요. 특히 젊은 층들한테는.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고 결과적으로 이 빌드업이 진짜 저는 되게 정교하게 쌓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재명이 하려고 했던 그런 너네는 그냥 기회주의자 집단 너네가 하려는 거는 우리 당원들을 존중하는 증축이 아니라 재건축 해집어 놓는 거고 지금 그것 때문에 썩은 내 나잖아. 이렇게까지 가는 게 굉장히 날카롭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물전 썩었네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는데 동지의 언어 아니야. 이거 약간 약해요. 이게 김민석이 감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원래도 이래서 시장이 안 된 건지. 그러니까 그 평소에 내신은 잘하다가 큰 시험 망가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날 뭐 설사했네, 뭐 전날 감기 걸렸네. 그러면서 당일날 와가지고 꼭 뭐 땀 뻘뻘 흘리고 시험 못 봐가지고 뭐 떨어지고 이런 사람 딱 그런 티야. 서울시장도 그렇게 해서 미끄러졌고 결정적인 순간에 똥볼 차는 딱 그런 스타일인데 맞아요. 지금도 해나가는 꼬락선이 보니까 정청래한테 안 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제가 김민석이 이번에 확 약하다는 거를 좀 느꼈냐면요. 사실 유시민이 좀 과격하고 우리 입장에서 비호감이긴 한데 스피커로서 값어치가 떨어지긴 했는데 일관성은 있어요.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평가했을 때는 어쨌거나 유시민은 신뢰할 수 있는 스피커인 거죠. 우리 당원들을 대변하는. 근데 김민석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자기 인생이 벌써 이 배신자 이미지가 그렇죠. 더덕더덕한데. 김대중 정권 때 그렇게 큰 기회를 받고 들어와서 노무현 정권 때 가장 먼저 이 배신 전선에 섰다라고 평가를 또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재명에 대해서도요. 이재명의 녹을 먹었지만 그 정청래 대표 쪽에서 또 이제 공격을 막 하더라고요.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패하고 나서 그 김민석이 이재명을 지목하면서 이재명 때문에 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더라고요. 정청래가 22년에? 올렸더라고요. 지방선거 패배, 지난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 지고 나서 지방선거 때도 사실상 뒤에서 지휘를 했죠. 사실상 했죠. 또 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 때문이야. 이제 이거를 또 정청래가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오락가락하면서 이 변검을 하고 다니는 변검술의 달인인가 이걸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도 또 이제 막 유시민과 각을 세우잖아요. 어쨌거나 유시민은 당원들을 대변하고 있고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는 스피커인데 너처럼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이제 또 당원들이랑 싸워. 지금 사실 유시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렇게까지 세게 하는 거에 이재명에 대한 실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김민석은 절대 안 된다는 건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사실. 그렇죠. 유시민한테는 사실 이재명은 뭐 특별히 유시민한테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 이 김민석이야말로 유시민한테는 진짜 철천지 원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2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아마 유시민하고 김민석이 밥 한 번 먹은 적 없을걸요? 맞아요. 두 사람 자체 사이가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양가적인 감정이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그런 앙금들도 있을 텐데 또 이재명의 대리인격으로 나왔으니까 사실 뭐 유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소위 리미트가 해제가 되는 거죠. 저 2022년에 한 말들이 있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재명 때문에 다 망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네. 이재명이 주연급 배우가 모든 드라마 다 출연하냐 뭐 그러고 이대로면 깨질 수도 있다 그러고 이재명 출마하는 건 자유지만 지난 패배를 평가하고 성찰부터 내놔라 그러고 세게 공격을 했었네.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재명도요, 김민석을 100% 신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좀 파악하는 내부 기류로는 강훈식 실장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우리 뭐 다 알잖아요. 총리가 의전상으로는 높지만 사실 실세는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 모든 내각 인사, 심지어는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유임할지 말지를 대통령이 고민할 때. 총리는 장관 한 명 임명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비서실장은 자기가 꽂아달라면 밑에 장관 두세 명은
자기 사람 다 꽂아넣어요. 바로 네. 옆에서 대통령 숨결까지 느끼는 자리예요, 비서실장은. 그래서 사실 김현지가 그 이제 김민석을 못 믿어하고 부담스러워해서 강훈식을 데려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막상 데려와 보니까 강훈식 잘하더라.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는 이재명 측근들의 기류예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막상 앉혀보니까 시원찮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은 김민석을 또 왜 근데 그럼에도 픽을 했냐. 어쨌거나 이재명 본인이 천출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카르텔이 있는 민주당에서 육두품 이하의 그 품인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시민 대놓고 세입자 취급하잖아요. 왔다 갈 사람이 무슨 너네가 재건축을 하니만이. 그러니까 이 김민석이라고 하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름대로 뭐 선골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진골 출신쯤 되는 이런 인사의 후광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후광을 누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는 글쎄요 100% 신뢰하는가 모르겠고 민주당 당원들도 이런 김민석 전 총리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기회주의적 태도에 좀 굉장히 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게 KSOI 조사인데 예. 저기서도 지금 40%대가 나왔고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대표 지지율은 정청래가 1위를 한 결과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지금 저기 민주당 지지율은 42.9, 국민의힘 30.6 저렇게 나오는 저 KSY가 좌파 쪽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저렇게 나와요. 예. 저런 조사들 보면. 근데 그렇죠. 약간 우리 쪽 조사 기관에 가깝다라고 하는 데는 지금 오차 범위 내로 네. 그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것도 리얼미터도 40% 나왔죠. 네, 거의 비슷한 것들이 네. 당 지지율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이재명 그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거의 이제 40%대로 거의 온 것 같아요. 맞아요. 갤럽 MBS조차도 51%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예. 갤럽도 2주 연속 뭐 하락이고. 예. 근데 이 조사가 왜 재미있냐면 예. 뭐 근데 사실은 전당대회 시즌에는 예. 컨벤션 효과가 발생하고 그러니까요.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정당 지지율이 좀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게 아니야. 별로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재밌다고 하냐면 국민의힘은 일부 떨어질 수 있어요. 좀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소폭 올랐어요. 음. 민주당은 올랐는데 이재명은 사실 5.8%포인트면 폭락이거든요. 네. 폭락? 그러니까 10% 떨어진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소폭 올랐는데 이재명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진보 과표집이 되는 와중에도 이재명은 떨어진다.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 균열이 시작됐다. 민주당 코어층이 이재명을 비토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영향을 미치겠어요? 결과적으로 유시민 같은 스피커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민주당 내부의 여론을.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아주 등골이 서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오늘 문저 털레를 예. 다 해체한 줄 알았더니 네. 털하고 유가 예. 그래도 강력합니다. 예, 예, 속으로 강력해요. 다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민심을 특히나 저쪽 그 민주당 쪽 당심들을 네. 그래도 좌지우지하는 건 역시 털과 유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정청래가 생각보다 맷집이 좋은 것 같아요. 잘 맞아요. 싸워. 지금 네. 보니까 3대1이라고 그러면서 아파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렇게 김민석이 뭐 신천지 같은 얘기하고 네. 이거 신천지는 내가 볼 땐 결정적 패착 같아요. 진짜 네. 짜치죠. 아니, 당내에서 그런 한두 내러티브를-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맨날 뭐 늑대 뭐 나타났다고 맨날 그러는데 정작 통일교 가지고 네. 약간 그 의혹 나왔던 거는 김민석 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내 싸움에서 저런 좀 저열한 네거티브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서도 우리끼리 그런 식으로 싸우면 저도 좋게 안 봐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청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그 홍준표도 지나간 신천지 얘기했다가 안 됐잖아요. 그럼요. 누가 네. 그렇게 봅니까? 네. 당원들 신천지 취급하는 건데 쉽게 네. 말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역효과라고 보고 지금 이재명이 주말 동안 대놓고 당무 개입하고 있잖아요. 뭐 기탁금이 싸니 비싸니 그걸 심지어 의결해가지고 이미 결정이 난 거를 이재명 한마디에 뒤집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당무 개입에 대해서 당원들이 열받는다는 거죠. 대통령 됐으면 다야? 네가 뭔데? 우리 당내 현안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도 아니고 정청래는 까고 김민석은 띄워주고 그다음 뭐 정민철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애들 뭐 있잖아요 친구들 그 친명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친구들 뭐 기탁금이 높니 낮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건 누가 봐도 편파적이라고 하는 거죠. 편파적. 대통령이 왜 편파적으로 개입을 해? 이제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 분노가 오히려 역효과가 되고 있다. 평가가 되죠. 민주당 꽤 오래된 당원이라고 하는 그 풀립인가 뭔가 맞아요. 그 이재명이 예. 인용한 사람 그 사람 꽤 오래된 당원이라고 네. 대충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그렇게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말투가
당신 이거 아니 글 한번 봐봐요. 나 되게 세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인정 안 하는 거야. 뭐 이재명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여자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꽤 있어. 그냥 도구로 사용해서 그냥 대통령 되는 거에, 정권 잡는 거에 활용한 거지. 그렇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투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세입자 취급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유시민 씨랑 제가 김어준 씨를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 너무 싫어하지만, 저분들이 하는 말 자체는 저는 좀 공감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당이라고 하는 게 왜 존재하느냐. 역지사지를 해보자고요. 사실 저도 윤 대통령을 끝까지 모셨지만, 윤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인사들 갑자기 데려와가지고 민정수석 시키고, 무슨 어디 장관급 인사로 막 데려다 앉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총리설이 솔솔 막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인사들,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뒤집으면은 민주당의 한명숙 정도일까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갑자기 총리로 쓴대요.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고 실제 그런 인사들이 이어지면요. 저도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당의 가치를 확립시키고자 정권 창출을 한 건데. 아니 그리고 평택에서 김용남을 데려다가 그러니까요. 김용남을 데려다가 조국을 떨어뜨렸잖아요. 허은하의 무슨 김용남의 온갖 사실 우파 진영 내에서도 좀 속된 말로 떨거지 그룹들 다 데려다가 지금 앉혀놓고 정작 민주당의 코어 그룹들은 열받죠. 제가 봐도 열받죠. 유시민만 해도 1년 동안 지금 국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는 계속 사사건건 대립각만 세우고 검찰개혁 저는 동의하지 않죠. 우리는 보안수사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민주당 당원들은 사실 그런 염원이 있단 말이죠. 본인들은 전 동의하기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다 방향을 틀어버리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경제니 뭐니 잘하겠다고 하더니만 다 말아먹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저는 40%대 유지하는 것도 이번 전당대회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누가 됐건 간에 우수수 떨어져 나갈 것 같고요. 이거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유시민 씨 쪽에 동화될 수 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코어 지지층이 확고하게 우리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그럼요. 코어 지지층이 확고하게 버텨주면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하면 그럼 40%는 넘어요. 그럼요. 근데 코어 지지층 자기네 지지층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30%대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재명 약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코어 지지층들이 맞죠.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약간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참 이 판이 흥미로운 게 민주당에도 지금 딱 제가 예전부터 좀 관계를 했던 민주당 관계자들도 반으로 나뉘어요. 근데 어디서 나뉘냐면요. 이재명이 아직 4년 남았지 않습니까? 명목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4년 남았으니까 얻을 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관계자들 있잖아요. 아직도 주워 먹을 게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편을 드는 거고. 그게 있죠. 왜냐면 특히 스피커들도 당장 방송 출연하는 것도 친명 그룹이니까 불러주는 거고 다 하다못해 출연 한 번 하는 거, 사회 이사 하나 하는 거, 하나라도 더 얻을 게 있는 쪽은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스피커들은 전부 다 이재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권력의 힘인 거죠. 근데 진짜 민주당 좋아서 오래 지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청래 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달라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권력 가지고 의원들 다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준이 장난질했으니까 사실 선호투표제 같은 것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 딱 관계자 그룹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으로 치면은 딱 이 원내 그룹들 움직이는 그런 구태 정치할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이재명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진짜 좀 순수하게 코어 그룹들, 그러니까 유시민 씨 ABC론이 일면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좀 신여명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정청래가 불쌍하다. 이재명 뭔데 저렇게 정청래 괴롭히고 잡돌이? 자기 때문에 선거 진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속내를 이제 감추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임기라고 하는 게 유한한 이재명 입장에서 세입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이재명 편 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언젠가 함께 가야 본인이 대권까지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문도 털리와 함께 가겠습니까? 여기서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이 되더라도 과연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는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다들 하죠. 점점 커지고 있는. 워낙 이번 싸움이 지금 치열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 같은.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선관위 특검 이걸 합의를 했어요 어제. 예. 정점식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이걸 의원들은 뭐 어제 그냥 추인을 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의총에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저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라든지 좀 수사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반대한다 뭐 이렇게 협상력을 네.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뭐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줘 보시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제 합의문 보시면은 네.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이 없잖아요. 네. 사실 특검 우리가 합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할 건지. 그게 왜냐면 그 수사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못해요. 공소기각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 어디까지 할 지금 뭐 건지. 그 공소기각 되는 게 팍팍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내란 종합특검은 특검에서. 사실상 무제한이잖아요. 인지수사 네. 전부 다 허용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검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특검의 기간을 얼마나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타결된 게 일단 없어요. 그냥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포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1차 협상 끝난 거지 2차 협상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야가 각각 한 명이 아닐 뿐인 거지 여야가 합의로 2명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지지부진한 또 그 교섭 과정을 겪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1차로 가름만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요. 이분들이 빨리 상임위 들어가서 그 삼선 하고 싶은 거야. 의원급들 빨리 위원장들이 상임위원장 위원장을 하고 싶은 거야. 하고 네. 싶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일곱 명이 요양원 마인드구나. 네, 7명이 네. 왜냐면 상임위원장이 돼야 한 달에 1,000몇백만 원씩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자기 방 생기고 네. 그 또 이제 떨거지들 데리고 들어올 2년간 맞아요. 네, 2년간 또 일 시킬 게 또 쫙 생겨요. 그리고 제가 일자리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주고 싶어도 저는 이것밖에 지금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렇게 급하게 추인을 합니까? 대체 그러니까 장덕 대표가 맞는 말씀하셨어요.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합의가 우리가 열세였으니까. 7월 25일 앞두고 네. 이번 달 월급 받아야 되는 거야. 위원장 타이틀을 받아야 저쪽은 11명은 지금 이번 달부터 받고 있는데 네. 예, 25일 전에 만일에 28일이나 29일 날 해버리면 월급 못 받아요. 저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그게 읽혀서 예. 그냥 진짜 저 소장파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당의 소장파 당직자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구태 정치, 이런 요양원 정치, 이런 인생 이모작 정치에 정말 큰 환멸을 느꼈어요. 어제.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이 협상의 실체가 야 그래도 면피는 했다. 우리가 특검 협상 마무리 안 하고 상임위 복귀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시면요. 국민의힘이 2주 전부터 먼저 민주당의 국민추천위를 제안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님 지금 의원들 그 의중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원내대표 되신 게 이러니까 제가 원내대표 선거 때 당신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계속 그냥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동기를 가지고 막 누가 지금도요. 저는 이 의원들이 딱 그 주호영 의원 있잖아요. 자기 선거 있을 때 유튜브 봐가지고 처음으로 이 언론 나가는 거 지금 또 조용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자기 이익 있을 때만 계속 해요? 정보지도 돌리고 막 언론 나가고 하는데 지금 어디 상임위 먹겠다고 뭐 송석준이 뭐 외통위를 가는 거는 뭐 한동훈을 보위하기 위해서라느니 무슨 뭐 어디 유이동이 나오는 게 또 국토위를 또 먹으려 그러니 이런 거 열심히 돌리시던데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저 소장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당 지금 상태가 정말 한심스럽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요. 이러니까 당원들 지지를 못 받고 이러니까 당대표 폐지하자는 소리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당원들과 우리 지지자들의 민심을 받들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림픽공원 한 번이라도 나와봤으면 이렇게 협상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상임위가 중요해요. 월급 받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분노가 어제 많은 지지자들에게 있었고요. 장덕 대표께서 이런 맥락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죠.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당대표가 또 원내대표와 각 세우는 또 그림 나오면은 또 무슨 뭐 장동혁의 또 리더십이 어쩌고 저쩌고 뭐 투톱이 또 싸우니 어쩌니 뻔히 또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이간질 할 테니까 그렇게 또 말씀 못 하시고 올림픽공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함께 싸우자. 중앙일보는 네. 저 정점식이 잠수함 리더십이래. 진짜 민망합니다. 민망해요. 아니 우리가 보세요. 이게 상반기 원 협상을 했고요. 우리가 하반기 지금 협상한 거지 않습니까? 네. 2년씩 하니까.
우리가 상반기 협상할 때는요 총선 대패한 직후였어요. 음. 훨씬 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지지율 폭락하고 정말 이게 야 진짜 레임덕이다. 우리 정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시기에서도 우리가 적어도 재경이 같은 곳은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은 받아왔다고요. 여당이기도 했지만 여당은 당연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주도권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솔직히 저희 찌끄러기 7개 남겨놓은 거 짬처리. 그렇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게 기능상으로는 짬처리인데 요양하기엔 좋아요. 그런 일이 데가 없거든요. 그런 데가 좋죠. 일이 없어요. 아니, 뭐 쟁점이 있기를 합니까? 뭐 싸울 일이 있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삼성급 의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자 적당히 우리 싸울 만큼 싸웠다야. 근데 뭘 싸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그래도 국토위 같은 거 받아왔을걸요? 그런 게 이제 좋아 보이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토위 자기 뭐 지역구 외통위 뭐 하는 거 이런 데 하기에는 딱 좋으니까. 챙길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복지위 이런 데 얼마나 예산 네. 쓰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지역 관리하기 좋고 적당히 일 안 많고 그냥 이런 데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대체 야당이면 법사위가 됐건 뭐가 됐건 좀 쟁점 있는 곳 하다못해 뭐 정보위나 행안위 같은 데 좀 가서 행안위랑 법사위 얼마나 중요해요. 싸울 생각을 하셔야지. 2년 내내 아이고, 2년 내내 예. 뉴스 하나 나올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구태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얄팍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 제가 차라리 잠수함 어쩌고 하더니 조용한 협상으로 제목을 바꿨네. 좀 부끄러운지 아세요? 없었는데. 중앙일보도 이게 무슨 맞습니까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재래식 미디어들도 다 그냥 네. 그 한패가 돼가지고 기득권 누린다라고 저는 평가가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소장파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의 상태가 얼마나 우리가 어디까지 바꿔야 될지 지금 감도 안 오는 상태고 지금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상임위 무혈 입성의 희생양처럼 지금 특검에 딜을 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좋게 평가할 부분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또 저 윤상현은 저 그냥 선관위에서 그 표 까겠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또 동의를 해가지고 또 황당한 소리 했다가 지금 그거는 까지는 당장은 않고 일단 특검부터 먼저 네. 하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을 그 표 까가지고 표 개수 확인한 다음에 덮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올림픽공원 앞에서 지킨 사람들은 바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의 플레이어들이 대중정치인이 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중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원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저렇게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지금 정점수 원내대표는 좀 제가 심하게 보고 있는 게 응원하는 문자까지 전부 다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자 오면 다 차단해 버린다 그러대. 네. 이게 당원들로부터 공천받는다는 생각을 일말이라도 하고 국민들에게 내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한다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원내대표 선거에 당심이 10%만 들어가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때 9표 차이로 판가름 났습니다. 당원들 10% 못 가졌으면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지금 구조와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당대표까지 폐지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은요, 그냥 기득권 지키겠다고 하는 당인 거예요. 제가 이 당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당 내 집단 느끼면서 바꿔가려고 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저도 환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당은요, 정말 처절하게 이 시스템 다 바꿔야 되고요. 그러려면 장동혁 당대표 같은 리더십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언론 보세요. 박민영 대변인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뭔지 뻔해요. 예. 당의 당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 오래된 당직자일수록 네. 뭐 이렇게 힘 빼지 마. 그러니까요. 맨날 그 소리 들을 거야. 야, 적당히 하고 그냥 공천 적당히 해도 돼. 공천 받으면 되지. 뭘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해. 나중에 공천 못 받아. 적생겨. 정 많아진다고. 아유, 제가 그런 거에 타협할 것은 돈 벌러 같이 제가 뭐 하려고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뭐 대단한 자리라고. 저는 국회의원 4년짜리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한 자리라고 안 봐요. 마인드가 다 그거예요. 예. 4년짜리 비정규직 마인드랑 똑같아.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걸 당원들께 평가받아서 당당하게 입성을 했으면 했지. 제가 그렇게 조직 정치 내에서 그 짬짬이를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타결하고 넘어가라.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당이 지금 야당 같지가 않아요. 대중 정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네. 지금 장동혁 대표 하나가 예. 지금 국민들 생각을 좀 읽으려고 하고 올림픽 공원에도 괜히 나가는 게 아니라 올림픽 공원 나가서 보면
이 전혀 느낌이 달라요. 예. 한 번만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럼요. 지금 국민의힘 110명 중에서 40명 정도가 갔다 그러더라고요. 40명. 그러니까 여기서 네. 107명 중에 추인할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올림픽공원에서 장덕 대표가 지금 자기네들 머릿속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지금 또 아니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안 간 70명은 예. 아 이거 장애 정치하면서 저거 판을 이용하려고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뒤틀려 있는 거예요. 이 막상 시기. 가서 보라고요. 예. 가서 보면 그런 네. 생각이 드는지.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 중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올림픽공원에? 이 습하고 더운 날씨에 매일같이 저녁 8시마다 장 대표 어제도 가셨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이득 보겠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득 보겠다고 무슨 7일 8일 동안 진짜 그렇게 그 텐트 치고 단식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못하는 걸 그런 식으로 폄훼를 합니까? 근데 지금 진짜 재래식 미디어들이 정말 심각하고 구태 기득권화된 것이요. 보세요. 1.5선 당대표입니다. 장덕 대표. 충청 출신에. 뭔 기득권이 있습니까? 아무 기득권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당원밖에 없습니다. 당원들의 이 응원과 지지. 그 의원들은 지금 예. 장동혁 대표 어떻게 협박하냐면 예. 전당대회에서 안 되면 다음번에 공천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협박해. 그러니까 거기 지금 김태흠이 떨어졌기 때문에 김태흠이 그렇죠. 돌아와. 바로 그렇게 돼. 삼선 하려면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돌아와. 이제 이건 건데. 네. 자, 근데 지금 재래식 미디어들 뭐라고 합니까? 장동혁 대표더러 되레 퇴행적 뭐 리더십이니 무슨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보세요. 서울시장 5선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 총선 공천권 다 행사한 진짜 절정의 기득권 그리고 저 대책 없는 그 미래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재선 3선 어디 부산 뭐 대구 서초 이 완전 기득권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너로 소장파 개혁파 정치인들이래요. 개혁파 정치인들. 그러면서 뭐 지지율 해석하는 것도요. 무슨 개혁파 정치인들 덕분에 지지율이 올랐다가 장덕 대표의 퇴행적인 이런 움직임 때문에 떨어졌다. 이따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5선 서울시장 지금 뭐 재선 3선 양지 바른 곳에서 지금 하신 분들 지금 그리고 뭐 저런 분들이 지금 개혁파고 1.5선 당대표가 구태 세력이에요. 좀 적당히 사리에 맞는 얘기를 해야죠. 아무리 지금 재래식 미디어들이 막 나간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당의 실체다. 저 대주주 행사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이제 숨기지도 않잖아요. 야 당원들이 왜 필요해? 우리끼리 그냥 뽑아가지고 우리끼리 당대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원내대표 추대해가지고 우리끼리 원내대표 공천권 나눠 먹으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의힘은요 바닥부터 다 갈아야 됩니다. 정말로. 근데 제일 웃긴 거는 오세훈 시장인데 예.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어떻게 되냐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이 양반은 웃긴 게 자기 재판 앞두고 한 이틀 전부터는 갑자기 멀쩡하게 잘 있다가 당대표 나가라 그랬다가 네. 이번엔 이제 당대표 폐지하래. 아이고. 아니 지금 지도부도 못 물러나게 하는데 당원을 어떻게 바꿔. 저는 진짜 이게 얼마나 참 무식한 소리냐면요. 네. 그럼 당대표를 당원들이 안 뽑으면 그럼 전당대회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럼 당원들은 왜 필요하죠? 이거 당원 필요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원내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의원들끼리 하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 국민의힘은 당원들 없이 운영되는 정당입니까? 그럼 국고보조금 받고 당원들 없이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그럼 국회의원들은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 얼마나 개념이 없는 얘기냐면 우리 당원들이 당비만 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당에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다음에 에너지 써가면서 우리 당 선거했을 때 선거 캠페인 뛰고 각 시도당마다 다 조직화돼 가지고 조직으로서 또 우리 후보들 도와주고 후보 경선 과정부터 본선 과정까지 모든 정당 사무에 전부 다 함께 참여하는 게 당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당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당비가 있기 때문에 정당이 운영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은요. 국회의원 배출 못하면 못 받아요. 당원들이 없어서 선거를 못 뛰고 선거를 못 뛰어서 국회의원 배출 못하면 정당 보조금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당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뿌리.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로 말미암아서 후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후보들이 그 당원들을 등에 업고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뭐 보조금을 받든 뭘 받든 운영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표 못 뽑으면 당원들이 없죠. 그러면은 계속 당 운영을 그냥 당원들과 무관하게 국회의원들끼리 짬짬이로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공천하고 또 그 국회의원들이 나와 선거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 악순환에 빠지죠. 당원 가입할 동기는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 짬짬이로 한 비례대표 공천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아무 정체성도 없고 그냥 원내대표 줄 서기 바쁠 텐데 그럼 선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당세가 점점 쪼그라들고 당세라고 하는 표현
기억하셔야 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당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개념도 없고 대책도 없고 무지한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서울시장 5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